여러분, 혹시 매일 하는 그 수많은 선택들이 정말 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선택을 슬쩍슬쩍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넛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그린 세상, 기억나시죠? 빅브러더가 모든 정보를 꽉 쥐고 사람들을 통제하잖아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와, 이건 뭐 정반대죠.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진짜 정신없을 정도로 쏟아져서 문제입니다. 사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가 하루에 마주하는 선택지가 평균 150개나 된대요. 150개요?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걸 언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결정하겠어요. 시간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늘 하던 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쩌면 현대사회의 빅브러더는 외부의 어떤 감시자가 아니라 이 정보의 홍수 앞에서 속수무책인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판단력, 바로 그거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뇌가 얼마나 허술하고 비합리적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 바로 선호 역전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걸 가지고 물어보는데도 언제 물어보냐에 따라서 제 대답이 제 선호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유명한 사과 실험인데요. 자, 질문을 두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1년 뒤에 사과 1개 받으실래요? 아니면 1년 하고도 하루 뒤에 2개 받으실래요? 이러면 대부분 하루 차인데 당연히 2개죠? 합니다. 그쵸?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오늘 사과 1개 받으실래요? 아니면 내일 2개 받으실래요? 라고 물으면 희한하게 대부분이 그냥 오늘 1개 주세요. 이래요.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선 꽤 합리적인 척하는데 당장 눈앞의 유혹에는 정말이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성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할 수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생각하는 능력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뇌가 무슨 슈퍼컴퓨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체감할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한번 답해보세요. 준비되셨죠? 자, 기계 5대가 제품 5개를 만드는데 5분이 걸려요. 그렇다면 기계 100대가 제품 100개를 만드는 데는 과연 몇 분이 걸릴까요? 자, 솔직히 100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죠? 그쵸? 근데 정답은 5분입니다. 왜냐하면 기계 한 대가 제품 하나 만드는데 그냥 5분이 걸리는 거니까요. 100대가 동시에 만들면 똑같이 5분이면 되겠죠. 보세요. 우리의 직관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게 바로 제한된 합리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허점투성이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계속 실수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행동경제학이 아주 멋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넛지예요. 강제로 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옆구리를 슬쩍 찔러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럼 넛지가 정확히 뭘까요? 창시자인 리처드 탈러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선택을 금지하거나 돈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선택 환경을 살짝 바꿔줘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것.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바로 강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개입이죠. 그리고 이런 넛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선택 설계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 판을 짜는 사람들이죠.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식당에서 음식 순서를 정하는 영양사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화면을 만드는 디자이너까지 전부 다 선택 설계자인 셈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 선택 설계자들이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쓰길래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연장통 한번 열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넛즈를 설계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크게 5가지 핵심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본값 설정, 두 번째는 오류 예상하기, 세 번째는 피드백 주기, 네 번째가 복잡한 선택을 매핑해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대로 이해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강력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 기본값 설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가 바로 장기 기증률인데요. 왼쪽, 그러니까 직접 기증하겠다고 신청해야만 기증자가 되는 나라들은 기증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른쪽, 나는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증자로 등록되는 나라들은 기증률이 90%에 가깝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냥 기본 세팅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오류를 예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쵸? 혹시 ATM에서 돈만 쏙 빼고 카드는 그냥 두고 나온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하하. 그래서 요즘 ATM 기계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맞아요. 카드를 먼저 빼야만 돈이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아, 이 사람 카드 까먹겠구나 하고 기계가 미리 실수를 막아주는 거죠. 이런 걸 기능 강제라고 하는데 정말 똑똑한 넛지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 피드백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사례인데요. 바로 에너지 고지서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번 달에 전기 이만큼 쓰셨어요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객님, 옆집보다 전기를 20%나 더 쓰셨네요? 혹은 이웃 평균보다 훨씬 아껴 쓰셨어요.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괜히 경쟁 심리가 생겨서 너도 나도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피드백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만든 거죠. 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넛지, 정말 똑똑하고 세련된 방법 같죠? 우리의 약점을 콕 집어서 보완해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관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고민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힌트를 아주 오래전 한 현자의 이야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노자의 제자 중에 경상초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돌을 터득하고 어느 산골 마을에 정착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마을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이분이 마을을 다스리는 방식이 진짜 독특했어요.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요. 너무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도 다 내보냈어요. 대신에 좀 무뚝뚝하고 꾸밈 없고 순박한 사람들하고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년이 지나니까 무슨 특별한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마을이 저절로 아주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경상초는 넛지처럼 더 세련된 당근과 채찍 같은 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경상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마을이 잘 살게 된 건 하늘의 도리가 그렇게 만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설계해서 결과를 만든 게 아니라 그저 자연의 순리에 사람들을 맡겼더니 저절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넛지가 우리를 위해서 더 근사하고 편안한 새장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경상초의 방식은 아예 새장이 필요 없게 스스로 하늘을 나는 법을 깨우치게 하는 것에 가까워요. 외부 환경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 내면의 지혜를 키우는 데 집중한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길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의 길이냐 아니면 지혜의 길이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은 불완전한 인간들을 위해 더 정교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런 시스템이 많이 필요 없는 더 나은 인간, 더 지혜로운 인간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